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돌아가는 이야기 우리 금융시장, 주식시장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랜만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도 뭐 점심을 먹었네요 보니까. 오늘 고등어 구이를 먹어봤는데 고등어는 참고등어가 아주 좋죠. 고등어 구이. 여러분들도 고등어 한 마리 사가지고 고등어 한번 구이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튀기는 것보다는 고등어는 뭐 숯불 같은 데 구워 먹으면 참 맛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고등어 구이 참 좋습니다. 좋아요. 한 마리 딱 먹으면은 갑자기 뭐 소주 생각도 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예전에 보면 고갈비라고 하나요? 고갈비. 고갈비도 옛날에 좀 많이 먹긴 먹었는데 하여튼 고등어는 너무나 좋아. 구이로서. 뭐 DHA인가? 뭐 그게 많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뇌에도 좋다더라고. 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고등어니까 또 안동 고등어, 안동 고등어, 간 고등어를 하죠 보통. 그것도 유명하지만은 그런 고등어보다는 실제 고등어 한 마리 사가지고 딱 맛 손질을 해가지고 이제 숯불이나 그런 데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꼭 드셔보세요. 요번에 보니까 주말간에 이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이게 상당히 이슈였어요. 생긴 거는 매파같이 안 생겼는데 왜 갑자기 매파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그냥 나스닥 지수를 그냥 폭락으로 만들어 버렸어. 폭락으로. 저도 멘붕이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빠지하나 하면서 그 사람 입 한마디에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야,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이런 건가? 뭐 무슨 사람 말 한마디에 무슨 뭐 3, 4%씩 빠지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주식시장이 맞는 거야? 제정신이야?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폭락했고 금리 인상 공포, 이게 금리 인상 공포가 또 커지고 있어요. 커지다 보니까 이번 주에 코스피의 그 출발이 다소 힘겨울 것 같아. 왠지 월요일 날이 또 걱정돼요. 우리 코스피도 그냥 아침에 초반부터 한 2, 3%가 빠지지 않겠나, 코스피. 거의 나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나락으로. 그러면 코스피가 빠진다는 건 결국 뭐야? 웬만한 주요 종목들이 그냥 떡락한다는 거지, 떡락. 응?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 상당히 좀 아찔아찔합니다. 뭐 2420에서 뭐 2520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2420이 뭐야? 2400도 깨질 것 같은데. 코스피는 전주보다 한 0.47% 내려서 2481.03으로 장을 마쳤는데, 지난 19일 2500선이 붕괴된 데에 따라 가지고 3거래 연속 하락하던 우리 코스피, 한국은행의 그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4일 반등을 했죠. 하여튼 25일 날 한국은행 그 금통위에서 사상 최초로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더라고. 기준금리 올리니까 아휴 큰일이에요. 지금 뭐 대출금리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통장 보니까 막 녹아내리고 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코스피에도 내성이 생겼는지 잘 버티고 있었어요. 오히려 인상 발표 이후인 25일 코스피가 1% 반등한 끝에 다음날에는 장중 20,500까지 가까이 회복을 하긴 했는데,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이미 예견됐던 거야. 이제 선반영된 거겠지. 향후 증시에는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 주는 코스피는 잭슨홀 미팅의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요. 애초 증권가의 그 전망 대비 시장이 큰 충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와이오밍주 그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물가 안정의 그 중요성을 강조를 했죠. 강조를 하고 단 한 번의 월간 그 개선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확신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그 시장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발언이었고, 이에 나스닥 지수가 4% 가까이 폭락하는가 하면요, 엔비디아가 9% 넘게 이제 빠지는 거야. 엔비디아 너무 많이 빠졌어.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뭐 반도체 대장주로서 활동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이 과연 뭐 삼성보다 돈을 많이 버느냐? 삼성보다도 돈을 버는데 시총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저평가라는 것은 확실히 봅니다. 저는 엔비디아보다도 삼성전자를 더 우수한 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삼뽕에 취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삼성이 최고인데, 하여튼 문제는 그 FED의 그 긴축이 9월부터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FED의 그 유동성이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금리 인상에 그 실물 경제 충격이 나타나면은 주식시장에는 역실적인 장세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고, 경기와 무관하게 이제 구조적인 성장주나 정책 수혜주, 경기 방어주 중심의 이제 방어적인 그냥 포트폴리오 유지를 권고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보니까 방어주로 가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이번 주 증시는 미국 한국의 8월 산업 활동 동향하고 수출 실적, 유로존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고용과 실업률 있죠. 하여튼 이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막 쭉 공개돼 있습니다. 또 다음 달 하순 예정인 FOMC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질 것 같고요. 하여튼 미국의 인플레 지표가 상승세가 진정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에 기타 지역의 인플레이션 부담은 여전해요. 지금 아직까지.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 CPI하고 유로존의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세가 진정됐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미국의 고용과 관련 세부 지표들이 약간 부진한 모습이 이제 표출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견조하더라도 미국의 고용 지표 악화 여부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썩 좋지 않아. 좋지 않으니까 저는 하여튼 뭐 월요일 날 재밌는 광경이 또 풍경이 이뤄질 것 같아요. 제가 뭐 재밌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생각지 못하는 그런 또 일들이 또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또 이제 삼성전자 이제 또 많이 사시겠지. 이제 이때 다 생각해가지고 또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또 관망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 떨어지면 사겠다고 막 끝끝내 이제 막 아주 꿋꿋하게 버틴 분들도 있고, 이제 떠난 분도 있지만은, 매수한 분도 있겠지만은, 내일은 좀 더 많이 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니까 빚을 많이 내는 것 같던데, 절대 여러분들 빚 내지 마세요. 전 시간에도 내가 빚 하지 말라고 했는데, 빚 내가지고 현재 뭐 1억, 2억 내서 막 좀 다들 막 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작은 돈일 수 있고,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1억이라는 돈이 꼭 작다고는 할 수 없어요. 월급쟁이들 1억 모으려고 해봐.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면 한 8년 이상 걸려. 8년 이상. 그래서 1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분은 또 얼마야 이것도? 3억 8천이야? 빚이 3억 8천인데 우선주 주가 10만 원, 배당금 주당 3천 원 일 때까지 존버할게요. 크크 했는데 크크 이게 뭐 말이 쉽지 뭐 실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존버한다고 한다면은 괜찮아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 빚은 내지 마요. 빚은 내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돼.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 10만 원까지 가려면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한 10년 기다려야 하나? 한 지금 봤을 때는 한 2배 정도 되니까 내 생각 볼 때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충분한 시간은 좀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근데 3년에서 5년 정도는 한번 버틸 배. 근데 하필이면은 우리가 또 투자할 때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약간 좀 하락장이란 말이야, 하락장. 이 하락장 사이클이 한 2년 가요, 보통. 뭐 길게 3년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2년 가다가 다 또 상승 사이클 타면은 떨어졌던 그 폭이 다시 또 올라가기 때문에 또 상승장이 또 한 1에서 한 2년 또 올 겁니다. 이때 되면 또 금방 올라갈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손실 차이도 금방 복구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 이런 거 가지고 속상해하면 하지 마야 돼. 투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그래서 아마 신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투자는 어느 정도 자기가 나름대로 확신과 그 기업에 대한 그게 있어야 돼. 공부를 해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자들만이 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100점 100패고 나중에 그 감정이나 순간적인 이성의 그 판단 흐려져 가지고 뇌동매매하고 엉뚱한 식으로 투기로 가는 거야. 투기로 변질된단 말이야. 이 투기로 해가지고 잘 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가 무슨 카지노야? 무슨 강원도 정산 아니잖아요. 강원랜드 아니에요. 여기 강원랜드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게 투기적인 마인드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박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고 주주로서 이 기업과 같이 동행한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내가 이 기업을 가지고 이용해서 잽싸게 단타를 쳐가지고 수익을 남기겠다, 이익을 취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은 사람이 이제 고달퍼지는 거예요. 매일 보면 그 주가 쳐다보고 있고 앉아가지고 단타나 치고 있고 본업에 충실히 못해. 맨날 그 보면 MTS 켜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호가창만 보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하루 이틀 다니고 그냥 저렴하게 쌀 때 이때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냥
대지 저금통에 채운다는 생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삼성 땅, 삼성랜드 넓힌다는 생각으로 1000평, 2000평, 10,000평의 땅을 만든다. 그런 생각으로 재미있게 한번 하세요. 재미있게, 즐겁게. 그럼 여러분의 투자의 그 세계관이 바뀔 거야.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시고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봬요.